6천만 원. 강남 웨딩홀. 그건 정우랑 유진이 내가 맡아라. 시어머니 남알순 여사가 그 말을 툭 내뱉었을 때 식탁 위 찌개에서는 아직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누구 형편이 괜찮은지, 여윳돈은 있는지를 묻지 않았다. 그저 젓가락으로 자기 앞에 밑반찬을 옆으로 쓱 밀어내며 마치 내일 아침 몇 시에 시장에 갈 건지 통보하듯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말했다. 심유진은 식탁 오른편에 앉아 손에 숟가락을 쥔 채였다. 수원에 있는 수제 케이크 공방에서 막 시댁으로 달려온 터라 앞치마만 겨우 베이지색 니트로 갈아입었을 뿐 손등에는 아직 채 지워지지 않은 밀가루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다. 옆에 앉은 남편 강정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젓가락 끝을 밥알 위에 올려두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 곁에 앉은 시누이 강은성은 손가락으로 물컵을 빙글빙글 돌리며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있었다. 시누이는 방금 자기 결혼 소식을 발표한 참이었다. 예비 신랑은 대기업 차장의 아들로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시댁 부모님은 분당에 산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사돈될 사람의 직급을 듣자마자 평소보다 목소리 톤이 반음은 더 높아져 있었다. 어머니 유진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아주 느릿하게 입을 열었다. 6천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아가씨 결혼식인데 왜 저희가 그 비용을 전부 책임져야 하나요? 시어머니는 마치 세상 천지 철없는 소리를 듣기라도 한 듯 유진을 흘겨보았다. 넌 새언니고 정우는 오빠잖니. 시어머니 남알순 여사가 말했다. 이 집에 아들 하나, 딸 하나뿐인데 하나뿐인 여동생 시집 번듯하게 가겠다는데 오빠랑 새언니가 돕는 게 뭐가 이상하다는 거냐? 강은성이 가벼운 말투에 웃음기를 섞어 곧바로 맞장구를 쳤다. 게다가 언니는 가게도 하잖아요. 요즘 주문도 엄청 밀려 있다면서요. 우리 같은 평범한 직장인들보다는 훨씬 여유롭잖아요. 유진은 시누이를 빤히 쳐다보았다. 강은성은 남편 강정우의 친여동생으로 올해 30살에 사립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지금은 학원에서 시간 강사로 일하고 있었다. 시누이는 시댁에서 말할 때 절대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었지만 매번 사람을 교묘하게 바닥으로 짓누르는 재주가 있었다. 지난 3년 동안 유진은 시누이 특유의 그 사근사근하면서도 묘하게 동정하는 듯한 눈빛에 이미 이골이 나 있었다. 제 공방 수입은 월세 내고 재료비 떼고 직원 월급까지 줘야 하는 돈이에요. 유진이 대꾸했다. 통장에 찍힌다고 다 제 마음대로 뺏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심유진, 그날 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유진의 이름 석자를 똑박이 불렀다. 너 우리 강씨 집안으로 시집 오기 전에는 시장 바닥 근처에서 남의 밑에서 케이크나 만들던 애 아니었니? 우리 정우가 뒷바라지 안 해줬으면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을 수나 있었을 것 같아. 젓가락이 밥그릇 테두리에 부딪히며 쨍 하는 아주 작은 소리가 났다. 강정우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유진의 남편, 올해 36, 중견 물류회사의 만년 과장. 결혼 3년 차인 그가 아내에게 가장 자주 하는 말은 내가 알아서 할 게가 아니라 일 크게 만들지 말자였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남편은 어머니를 한 번, 아내를 한 번 번갈아 보더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입을 뗐다. 유진아, 은성이 평생 한 번 하는 결혼이잖아. 우리가 먼저 좀 돕자. 나중에 다 갚을게. 나중에 갚을게. 유진은 이 말을 수도 없이 들어왔다. 첫 번째는 결혼하고 맞은 첫 추석 때였다. 시어머니는 제사상을 번듯하게 차려야 한다며 친척들 다 모이는데 강씨 집안이 며느리 들이고 나서 더 궁상 맞아졌다는 소리를 들을 순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때 제사 비용은 고스란히 유진의 공방 영업용 통장에서 빠져나갔고 그날 밤 남편은 유진의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다. 고생했어. 나중에 꼭 갚을게. 두 번째는 시누이가 단기 어학연수를 가려는데 잔금이 모자란다고 했을 때였다. 강은성은 여자한테 학벌과 스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며 새언니처럼 손재주 하나로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일침을 놓았다. 유진이 부엌에서 찬물에 손을 담그고 설거지를 하며 그 소리를 듣고 있을 때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말했다. 동생이 나중에 자리 잡으면 며느리 은혜 다 기억할 거야.
세 번째는 시어머니가 전셋집을 옮길 때 보증금이 턱없이 부족했을 때였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주저앉아 땅이 꺼지라 한숨을 쉬며 늙어서까지 집주인 눈치나 보고 사는 내 신세가 처량하다고 한탄했다. 남편은 반나절을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다가 결국 유진을 쳐다보았다. 그 거액의 돈이 이체되고 난 후 시어머니가 한 말은 딱 한마디뿐이었다. 어차피 다 한 식구인데 뭐. 다 한 식구. 한때 유진은 그 말을 위로 삼은 적도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남의 주방 보조부터 시작해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레시피를 배우고 소소한 주문을 받다가 마침내 수원에 아주 작은 맞춤형 수제 케이크 공방을 차렸다. 유진에게는 번지르르한 학벌도 없었고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줄 친정의 배경도 없었다. 강정우와 결혼할 때만 해도 유진은 순진하게 믿었었다. 자신이 열심히 일하고 진심으로 헌신하면 언젠가는 이 가족에게 진짜 식구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유진이 만든 케이크가 맛있다고 칭찬해 준 적이 없었다. 그저 친척들 앞에서 이렇게 떠벌릴 뿐이었다. 배운 건 쥐뿔도 없지만 그래도 손끝 하나는 야무지잖아요. 시누이는 단 한 번도 존중을 담아 새언니라고 부른 적이 없었다. 그저 언니라는 호칭을 마치 내가 우리 식구가 아니라 그저 나이 많은 외부인일 뿐이라는 걸 상기시키듯 뱉어낼 뿐이었다. 남편은 단 한 번도 어머니와 여동생의 말에 정면으로 맞서준 적이 없었다. 그저 상황이 다 끝나고 나면 고기 반찬 하나를 슬쩍 유진의 밥그릇에 올려주며 말할 뿐이었다. 내가 마음에 담아두지 마, 원래 저러는 거 알잖아. 그날 밤 식탁 위의 찌개는 차갑게 식어버렸다. 유진은 남편 강정우의 옆모습을 이리저리 시선을 피하는 그 눈동자를 가만히 응시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만약 그 돈 못 내놓겠다고 하면요. 시어머니 남알순 여사가 곧바로 젓가락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그럼 넌 우리 은성이가 시댁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이라도 당하길 바라는 거냐? 시어머니가 쏘아붙였다. 그쪽이 어떤 집안인 줄 알아? 아버지가 대기업 차장에 친척들도 다들 사회에서 한 자리씩 하는 분들이야. 결혼식 하나 째째하게 치렀다가는 그쪽에서 우리 강씨 집안을 대체 뭐라고 생각하겠어? 강은성이 자기 손톱을 매만지며 느릿느릿 말했다. 오빠, 됐어. 언니가 그렇게 부담스러우면 내가 남자 쪽에 그냥 우리 집 수준이 이렇다고 솔직하게 말할게. 나중에 그쪽에서 흉을 봐도 뭐 어쩔 수 없지? 그녀는 우리 집 수준이 이렇다고 말하면서 눈은 유진을 향하고 있었다. 남편의 어깨가 흠칫 굳어졌다. 유진아, 남편의 목소리에 난처함이 뚝뚝 묻어났다. 이번 딱 한 번만. 유진은 물컵을 쥐었던 손에 힘을 풀었다가 다시 꽉 쥐었다. 공방에서 내일 당장 구원해야 할 웨딩 디저트 테이블 샘플들이 떠올랐고 이번 달 생크림 값이 또 올랐다며 걱정하던 직원 수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으며 낡은 오븐을 새 것으로 바꾸려고 통장에 모아두었던 그 돈이 아른거렸다. 유진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밥을 더 풀어가며 등을 돌린 채 툭 던졌다.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같이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지. 너도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사람답게 살게 된 거 아니니? 유진은 고개를 푹 숙였다. 밥그릇에 절반이나 남은 밥이 보였다. 더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이틀 뒤 유진은 서울로 올라가 민서영을 만났다. 민서영은 심유진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올해 35, 현재 유명 웨딩 플래닝 회사의 고객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다. 서영과 유진은 비즈니스로도 3년째 파트너 관계였는데 유진의 공방이 서영네 회사의 VIP 웨딩의 디저트 테이블을 전속으로 납품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사적으로도 자주 만나는 사이라 서영은 강씨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강은 알고 있었고 깊이 알지 못해도 이맛살을 찌푸리기엔 충분했다. 창가 쪽 테이블에 마주 앉은 서영은 예산표와 시댁의 요구사항을 다 듣고 나더니 커피잔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너 진짜 그 돈 될 거야? 민서영이 물었다. 유진은 창밖으로 바쁘게 걸어가는 직장인들을 바라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우가 나중에 갚겠대. 서영은 곧바로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들고 온 파일철을 펼치더니 강남 웨딩홀 자료 몇 장을 쑥 뽑아냈다.
내가 정 그 돈을 내겠다면 계약서에는 무조건 내 이름으로 사인해. 서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결제 계좌도 무조건 내 통장으로 하고 웨딩홀 대관, 식대, 플라워 데코 내 이름으로 걸 수 있는 건 모조리 내 이름으로 해. 최소한 내 돈이 어디로 어떻게 굴러가는지 통제권은 쥐고 있어야지. 유진이 고개를 들었다. 그렇게까지 하면 시댁에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상한 건 그 사람들이지. 내 돈은 쏙 빼가면서 널 투명인간 취급하려 드는데. 서영이 유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유진아, 내 돈이 나갈 때 내 이름도 같이 사라지게 둬선 절대 안 돼. 그 말은 유진의 가슴 깊이 남았다. 그 후 모든 계약은 정말로 유진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 강남 최고급 웨딩홀의 예약금, 식대의 일부 선금, 플라워 장식 계약금까지 한 푼 두 푼 유진의 개인 계좌에서 빠져나갔다. 민서영이 곁에서 계약 조항을 꼼꼼히 짚어주며 예식 후 정산되는 항목이 무엇인지, 취소 시 위약금이 발생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어느 시점까지 취소해야 전액 환불이 가능한지까지 확실히 일러두었다. 물론 유진은 그때까지만 해도 예약을 취소할 생각 따위는 추호도 없었다. 그저 서영의 조언대로 내 피 같은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자리 하나를 만들어 둔 것뿐이었다.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되자 강씨 집안은 마치 뼈대 있는 명문가라도 된 양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득의양양한 목소리를 감추지 못했다. 딸 은성이가 얼마나 시집을 잘 가는지, 사돈댁이 얼마나 교양 넘치는 집안인지, 결혼식은 강남에서 얼마나 성대하게 열리는지를 동네방네 자랑했다. 그러다 비용 이야기가 나오면 슬그머니 얼버무렸다. 아유,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가 많이 보탰지 뭐. 시누이 강은성은 청첩장 색상 하나, 꽃 장식 하나까지 깐깐하게 굴었다. 청첩장은 너무 가벼워 보이면 안 되고 꽃은 촌티가 나면 안 되며 테이블 세팅 글꼴이 싸구려 같아 보여서도 안 된다고 유난을 떨었다. 하루는 은성이 유진의 공방에 불쑥 찾아왔는데 마침 어린아이 생일 케이크를 찾으러 온 손님이 있는 참이었다. 시누이는 입구에 삐딱하게 선 채 진열장 안에 알록달록한 장식들을 훑어보며 눈썹을 찡그렸다. 언니, 여긴 냄새가 너무 촌스럽게 달아요. 유진은 손님에게 케이크 상자를 건네고 웃으며 배웅한 뒤에야 뒤를 돌아보며 물었다. 어쩐 일로 왔어? 강은성은 어디 더러운 거라도 묻을까 봐 의자에 앉지도 않고 좌석 배치도 초안을 테이블 위에 툭 던졌다. 엄마가 사돈댁 하객 테이블 수 좀 확인해 달라고 해서요. 시누이가 말했다. 아, 그리고 내일 양가 부모님이랑 예비 신랑 쪽 친척분들 몇 분 모시고 상견례 비슷한 걸 할 건데 언니는 안 와도 돼요? 유진이 멈칫했다. 가족들 다 모이는 자리 아니었어? 강은성은 진열장 위에 케이크 모형들을 곁눈질하더니 옆에서 포장 상자를 정리하던 직원이 듣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고 목소리를 내리깔았다. 솔직히 말해서 언니? 그쪽 분들 다 대학원에 외국계 기업,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거기서 다짜고짜 언니더러 어느 대학 나왔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고졸이라고 할 거예요? 케이크 가게 한다고? 뭐, 그게 부끄러운 직업이란 뜻은 아닌데 결혼식 앞두고 처음 인사하는 자리에서 분위기 가뿐싸 만들면 안 되잖아요. 직원의 손에서 부스럭거리던 포장지 소리가 뚝 멎었다. 냉장 쇼케이스가 우웅 하며 돌아가는 소리만 공방 안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유진은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반듯하게 접어 작업대 모서리에 내려놓았다. 난 정우 씨 아내야. 유진이 입을 열었다. 어디서 임시로 꺼온 하객이 아니라고. 강은성이 픽 웃었다.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죠. 새언니가 말 한마디 수준 떨어지게 하면 저쪽에서 우리 집안 가정교육을 대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언니는 이런 자리 생리를 너무 몰라요. 유진은 시누이를 응시했다. 공들여 받은 메이크업, 방금 숍에서 손질하고 온 머리, 그리고 조명 아래서 번쩍이는 그 약혼 반지. 내 통장에서 돈이 수천만 원씩 빠져나갈 때는 언니가 자리 생리를 모른다는 소리 같은 건 안 하더니 그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유진은 끝내 삼켜버렸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온 시간은 밤 10시가 훌쩍 넘어서였다.
유진은 저녁상을 2번이나 다시 데웠고 남편이 식탁에 앉아 밥을 몇 숟갈 뜨고 나서야 상견례 이야기를 꺼냈다. 남편의 턱관절이 느릿하게 움직이다 멈췄다. 은성이가 긴장해서 말이 헛나온 걸 거야 의 강정우가 말했다. 사돈댁 조건이 워낙 좋으니까 혹시라도 책 잡힐까 봐 쟤도 무서워서 저러는 거지. 아가씨가 나보고 대학생 같은 교양이 없대. 유진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당신은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남편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미간을 꾹 눌렀다. 유진아, 은성이가 널 무시해서 한 말이 아니라는 거 너도 알잖아. 남편이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결혼식 앞두고 다들 예민해져서 그래? 너도 쟤 하는 말마다 너무 꼬투리 잡고 나쁘게만 듣지 마. 유진이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럼 무슨 뜻으로 한 말인데?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물컵을 들어 벌컥벌컥 마시더니 한참 뒤에야 얼버무렸다. 어차피 하루 보는 건데 상견례 좀 안 가면 어때서 그래? 결혼식만 무사히 끝나고 나면 다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결혼식만 끝나고 나면 다 괜찮아질 거다. 이것은 남편이 새로 꺼내든 나중에 갚을게 버전이었다. 유진은 설거지를 하며 수도꼭지를 아주 약하게 틀었다. 접시 위에 들러붙은 기름때가 뜨거운 물에 씻겨 내려갔고 뜨거운 물에 손가락을 대어 움찔했다가 이내 다시 물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거실에서는 남편이 켜둔 텔레비전 소리가 작게 흘러나오고 있었고 뉴스 앵커의 목소리와 물소리가 허공에서 어지럽게 뒤섞였다. 문득 결혼 첫 해의 시어머니가 처음 공방에 찾아왔던 날이 떠올랐다. 그날 유진은 정성껏 구운 미니 케이크 조각을 맛보시라며 내밀었었다. 시어머니는 포크로 딱 한 입 떠먹더니 이렇게 말했다. 단 거 많이 먹어봐야 몸에 좋을 것도 없다. 우리 정우 돈 버느라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앞으론 이런 쓸데없는 짓에 힘 빼지 말고 퇴근하면 따뜻한 밥이나 잘 챙겨 먹여라. 그때만 해도 유진은 웃으며 그러겠다고 대답했었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가족단체 대화방에 최종 좌석 배치도가 올라왔다. 유진이 막 케이크 주문을 쳐내고 후방 주방의 작은 간이의자에 앉아 숨을 돌릴 때쯤 휴대전화 화면이 번쩍였다. 강은성이 이미지 파일 하나를 올렸는데 혼주석과 메인 가족 테이블에는 시어머니, 예비 시부모님, 가까운 친척 어르신들, 그리고 남편 강정우의 이름이 떡하니 박혀 있었다. 하지만 심유진의 이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은 홀맨 구석탱이에 있는 친척석에 처박혀 있었다. 그것도 제사 때나 얼굴 한번 볼까 말까 한번 친척들 틈바구니에. 신우이가 대화방에 말풍선을 하나 툭 띄웠다. 새언니는 그 자리가 더 편할 거야. 왔다 갔다 하면서 돌발 상황 챙겨주기도 좋고. 시어머니가 1분도 안 되어 답장을 달았다. 우리 은성이가 자리 배치를 아주 똑 부러지게 했네. 남편은 말이 없었다. 유진은 그 배치도를 몇 초간 가만히 노려보다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고 사무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누군가 들을까 봐 목소리를 한껏 낮추고 있었다. 왜? 나 5분 뒤에 회의 들어가야 해. 좌석 배치도 확인했어. 유진이 물었다. 남편이 잠깐 말을 멈췄다. 봤어. 당신은 혼주석에 앉고 나는 저 구석탱이에 처박아놨던데. 유진이 쏘아붙였다.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남편이 전화기 너머로 한숨을 푹 쉬었다. 아주 작은 한숨이었지만 그 안에는 내가 또 일을 만든다는 식의 묘한 짜증이 섞여 있었다. 유진아, 딱 하루잖아. 그날 정신없이 바쁠 텐데 내가 어디 앉는지가 그렇게 중요해? 유진은 대꾸하지 않았다. 남편이 말을 이었다. 은성이는 사돈댁에서 너한테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물을까 봐 너 배려해서 그런 거야? 넌 친척들 자리가 눈치도 안 보이고 더 편할 거 아니야? 이런 걸로 감정 싸움 하지 말자, 응? 누구 감정이 상하는데? 유진이 물었다.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다. 전곡을 찔린 건지 아니면 더 이상 대답하기 귀찮은 건지 알 수 없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얘기해. 남편이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날 밤 남편은 그 일에 대해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사흘째 되던 날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와 유진에게 플라워 장식 잔금이 언제 빠져나가느냐고 독촉했다. 시어머니 역시 좌석 배치에 대해선 이런 반구도 없었다. 신우이는 본식 드레스 사진을 몇 장 보내며 어떤 게 더 단아해 보이냐고 묻기만 할 뿐 자리 이야기는 쏙 빼놓았다. 유진은 그 좌석 배치도를 휴대전화 갤러리에 고이 저장해 두었다. 왜 굳이 저장까지 했는지는 자신도 몰랐다. 다만 이걸 지워버리면 자신이 저 구석으로 내몰렸다는 명백한 사실조차 그들이 내뱉는 내가 너무 예민한 거다라는 말 한마디에 흔적도 없이 지워져 버릴 것만 같았다. 결혼식 당일 아침, 수원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잔뜩 찌푸려 있었다. 유진은 새벽 5시가 조금 넘어 눈을 떴다. 밤새 뒤척이느라 잠을 설쳤다. 베개 밑에 둔 휴대전화가 몇 번 울렸는데 공방 직원들이 보내온 오늘 자 주문 확인 메시지였다. 답장을 마친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단정한 네이비색 원피스 하나를 꺼내 다림질을 시작했다. 어디 하나 튀는 구석 없이 차분하게 무릎을 덮는 길이의 옷 신우이의 결혼식에 입고 가려고 그녀가 큰맘 먹고 새로 장만한 옷이었다. 남편은 어젯밤 시어머니의 부름을 받고 미리 강남으로 넘어간 상태였다. 결혼식 전날 밤부터 와서 자비를 도와야 한다는 이유였다. 남편은 집을 나서며 유진에게 당부했었다. 당신 내일 아침에 너무 서두를 필요 없어. 도착하면 그냥 편하게 앉아 있어. 오늘 하루만 은성이 비위 좀 맞춰줘. 당시 축의금 봉투를 가방에 챙겨 넣고 있던 유진이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며 물었다. 내가 디저트 테이블 세팅하는 거 안 도와줘도 돼? 남편은 시선을 피하며 얼버무렸다. 가서 상황 보고해. 예식장은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최고급 웨딩타워 고층에 자리 잡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로비에는 수백 송이의 생화를 실은 카트를 끄는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다. 눈부시게 하얀 테이블보가 절반쯤 세팅되어 있었고 입구 정중앙에는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강은성과 그 옆에 딱 붙어 선 예비 신랑의 대형 웨딩 사진이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사진 속 신우이의 미소는 티 없이 화사했다. 유진이 디저트 테이블이 세팅될 위치를 직원에게 확인하려 걸음을 옮길 때였다. 등 뒤에서 앙칼진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새언니, 여기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강은성이 드레스 위에 걸치는 가운을 두른 채 서 있었다. 헤어 세팅은 절반쯤 끝난 상태였고 뒤에는 전담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보조를 맞추고 있었다. 강한 조명을 받아 하얗게 뜬 신우이의 얼굴에는 평소의 가식적인 미소조차 싹 가셔 있었다. 유진이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도울 일 있나 해서 일찍 왔지? 시어머니 남알순 여사도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올림머리를 팽팽하게 빗어넘긴 채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위아래로 유진의 네이비색 원피스를 쓱 훑어보더니 로비를 바쁘게 오가는 웨딩홀 직원들을 의식하며 입을 열었다. 오늘 넌 식장 안에 들어와서 칠칠맞게 돌아다닐 거 없다. 유진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네. 강은성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와 식장 입구와 유진 사이를 막아섰다. 목소리가 그리 크진 않았지만 카트를 밀고 지나가던 직원 2명의 귀에 꽂히기엔 충분했다. 언니, 오늘은 그냥 안에 들어오지 마요. 신우이가 새침하게 쏘아붙였다. 오늘 오시는 하객분들 다들 학벌 좋고 번듯하신 분들인데 언니가 거기 떡하니 버티고 있으면 내가 친척분들한테 우리 새언니라고 소개하기가 너무 민망하잖아. 직원들이 카트를 미는 손길이 눈에 띄게 느려졌다. 유진의 어깨에 걸쳐있던 가방끈이 스르르 흘러내렸다.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신우이의 얼굴만 빤히 쳐다보았다. 너 방금 뭐라고 했어? 유진이 낮게 물었다. 강은성이 신경질적으로 미간을 구겼다. 귀찮게 왜 자꾸 묻냐는 태도였다. 내가 언니 무시해서 이러는 게 아니잖아. 신우이가 덧붙였다. 근데 시댁 어르신들이 벌써 우리 집안 수준 다 꿰차고 있단 말이야. 우리 오빠는 건실한 직장인이고 나도 번듯한 사립대 영문과 나왔고 아버지 안 계셔도 우리 엄마가 우릴 얼마나 훌륭하게 키웠는데. 근데 거기다 대고 언니가 갑자기 나타나면? 사람들이 언니한테 어느 대학 나왔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 건데? 오늘은 내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이야. 나 오늘만큼은 흠잡히기 싫다고.
시어머니 나말순 여사도 재빨리 거들었다. 오늘 오는 사람들은 다들 사회에서 한 자리씩 하는 양반들이다. 넌 저 맨 뒤에 구석에 찌그러져 있든가. 정 불편하면 그냥 로비 의자에서 기다리고 있어. 어차피 안에 들어가 봐야 넌 아는 사람도 하나 없잖니. 유진은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로비에 진동하는 값비싼 생화향기, 메이크업 스프레이 냄새, 그리고 카페투 청소용 세제 냄새가 콧속을 빈틈없이 꽉 틀어막는 것 같았다. 입구 쪽에는 아직 세팅이 덜 끝난 명패들이 보였고 황금색 아크릴판에 고급스럽게 새겨진 신랑 신부의 이름이 번쩍거렸다. 그리고 유진의 통장에서 수천만 원이 빠져나가 만들어진 화려한 샹들리에 흐드러진 꽃장식, 최고급 리넨 테이블보가 보였다. 그녀의 돈으로 쌓아 올린 이 철옹성 안에서 정작 돈을 낸 당사자만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었다. 나보고 지금 들어가지 말라고 유진이 다시 한번 확인하듯 물었다. 강은성이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눈치를 슬쩍 보더니 얼굴에 노골적인 짜증을 드러냈다. 새언니, 제발 나 오늘 하루만 좀 창피하게 만들지 마. 신우이가 쏘아붙였다. 일단 저 아래 1층 카페에 가서 커피라도 마시면서 기다리든지. 예식 다 끝나고 사진 찍을 때나 부를 테니까. 시어머니가 쐐기를 박듯 윽박질렀다. 유진아, 어른이 말하면 좀 들어라. 남들 다 보는 데서 교양 없이 소란 피우지 말고. 좀 들어라. 소란 피우지 마라. 유진은 순간 헛웃음이 터져나올 것 같았지만 목구멍 밖으로 소리는 새어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다. 획 몸을 돌려 로비 맨 끝쪽에 놓인 하계경 대기 의자로 걸어갔다. 자리에 털썩 주저앉은 유진은 무릎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휴대전화를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 통화는 연결음만 울리다 끊어졌다. 두 번째 통화음이 끊어지기 직전 드디어 남편 강정우가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는 사람들의 고함 소리, 물건을 나르는 소리, 축하 인사 소리가 시끌벅적하게 섞여 들려왔다. 여보세요? 유진아. 왜? 남편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가득했다. 나 지금 웨딩홀 로비 앞이야. 유진이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어머니랑 은성이가 나더러 식장에 들어오지 말라는데? 전화기 너머의 소음이 순간 정지된 것 같았다. 남편은 왜? 라고 묻지도 않았고 내가 지금 바로 나갈게라고 하지도 않았다. 대신 목소리를 꾹 눌러 낮추며 말했다. 당신 일단 집으로 가 있어? 가방 버클을 매만지던 유진의 손가락이 멈칫했다. 남편이 계속해서 속삭였다. 오늘 제발 거기서 소란 피우지 마. 사돈댁 하객들 다 와 있단 말이야. 당신 먼저 집에 가 있으면 내가 나중에 다 식구들한테 좋게 얘기할 테니까. 유진은 로비 끝에 비친 통유리창을 물끄러미 응시했다. 유리창 너머로 덩그러니 의자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어두운 네이비색 원피스, 단정하게 아래로 묶어내린 머리, 그리고 전화기를 꽉 쥐고 있는 창백한 손 불현듯 3년 전 시댁에서 첫 제사를 치렀을 때가 떠올랐다.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유진 혼자 떠안고 있을 때 남편은 방구석에서 게임을 하며 이렇게 말했었다. 나중에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해둘게. 나중은 결코 오지 않았다. 명절날 친척들 앞에서 신우이가 유진의 학벌을 들먹이며 깎아내렸을 때도 남편은 나중에 내가 죄 단단히 혼내줄게 라고 했다. 나중은 오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유진의 공방 매출 통장에서 전세 보증금을 싹쓸이해 가고도 차용증 한 장 안 써줬을 때도 남편은 나중에 내가 확실하게 서류 정리해줄게 라고 했다. 그 종이 쪼가리 한 장은 3년이 지나도록 유진의 손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중이라는 건 결국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시궁창 같은 시간일 뿐이었다. 정우 씨, 유진이 낮게 불렀다. 왜? 남편은 여전히 똥줄이 타는 듯 했다. 당신 지금 무슨 말 하려는지 아는데 나 지금 진짜 바쁘니까. 당신 진짜 몰라? 어머니랑 저 아가씨가 왜 나를 식장에 못 들어오게 하는지 정말 모르냐고 유진이 일갈했다. 남편의 입이 턱 막힌 듯 침묵이 흘렀다. 바로 그 1초의 틈 유진은 정답을 확신했다. 알고 있었다. 이 비겁한 인간은 전부 다 알고 있었다. 어쩌면 어젯밤 시댁에 갔을 때 이미 들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일주일 전 그 기형적인 좌석 배치도를 봤을 때부터 알았을 것이다. 어쩌면 애초에 결혼 준비를 시작할 때부터 남편은 유진만 찍소리 않고 인내해주면 이 모든 모욕적인 상황이 가족의 평화라는 이름 아래 조용히 묻힐 거라고 계산하고 있었을 것이다. 유진아, 마침내 남편이 쥐어짜듯 말했다. 오늘은 은성이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이야. 제발 우리 식구들 체면 좀 구기게 하지 마. 유진은 귓가에서 휴대전화를 떼어내고 미련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다. 로비의 소음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고막을 때렸다. 음향을 테스트하는 마이크 소리, 축하 화환을 나르는 인부들의 고함,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마다 쏟아져 나오는 화려한 하객들의 옷깃 스치는 소리, 구두 굽소리,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카페톨 타고 물밀듯이 밀려왔다. 유진은 그 자리에 석상처럼 앉아 있었다. 딱 10분. 그 10분 동안 유진을 찾으러 로비로 뛰어나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아니었다. 그리고 남편 강정우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다. 유진은 휴대전화 잠금을 풀고 친구 민서영과 나눴던 모바일 메신저 대화창을 열었다. 서영이 꼼꼼하게 캡처해서 보내주었던 웨딩홀 계약서, 사진들이 화면 위로 미끄러졌다. 웨딩홀 대관 계약 조항, 결제자 심유진. 취소 수수료 규정. 예식 시작 2시간 전까지는 위약금을 제외한 계약금 상당 부분 환불 가능. 식대 잔금, 본식 종료 후 최종 하객 인원수에 따라 결제. 플라워 데코 잔금, 세팅 완료 후 계약자 계좌에서 최종 승인 후 자동 이체. 서영이 남겼던 음성 메시지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유진아, 명심해. 내 이름으로 모든 계약을 걸어두라는 건 널 돋보이게 하려는 게 아니야. 혹시라도 그 쓰레기 같은 집구석에서 널 투명인간 취급할 때 내가 결코 공기처럼 사라져줄 호구가 아니라는 걸 내 손으로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무기를 쥐어주려는 거야. 그때 유진은 실없이 웃으며 뭘 그렇게까지 삭막하게 생각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다. 하지만 지금 액정에 비친 유진의 얼굴에는 어떤 웃음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유진은 서영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친구를 붙잡고 구질구질하게 울며 하소연하고 싶지도 않았고 누군가에게 대신 판단을 맡기고 싶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스크롤을 쭉 올려 웨딩홀 관리 사무실의 직통 번호를 확인한 뒤 지체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매우 정중하고 사무적인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십니까? VIP 웨딩홀 예약 관리실입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싸늘하고 평온했다. 오늘 낮 12시 강은성 신부 예식건, 계약자 심유진입니다. 오늘 당일 예약을 전부 취소하려고 합니다. 수화기 너머의 직원이 당황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냈다. 고객님, 오늘 당장 진행될 예식 자체를 취소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유진은 저 멀리 로비 입구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대답했다. 계약번호 지금 불러드릴게요. 유진은 계약번호,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결제 계좌 정보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또박또박 읊어내렸다. 직원은 잠시만 기다려달라며 다급하게 서류를 뒤적이고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듯 수근거렸다. 유진은 가방 위에 얹은 손에 꾹 힘을 준 채 꼿꼿이 앉아 있었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몇 분 후 관리실 직원이 다시 전화를 이어받았다. 목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더 조심스러워져 있었다. 심유진 고객님, 계약자 명의와 결제 계좌 모두 본인으로 확인되셨습니다. 현재 예식 시작 전이므로 약관에 따라 당일 취소는 가능합니다만 규정에 명시된 위약금이 크게 발생합니다. 또한 아직 결제되지 않은 식대 및 플라워 잔금건은 즉시 동결 처리됩니다. 고객님, 정말로 취소 절차를 진행하시겠습니까? 유진의 시선이 예식홀 입구를 향했다. 신우이 강은성이 전담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부축을 받으며 콧대 높게 신부 대기실로 걸어가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은 귀부인 앞에서 허리를 한껏 굽히며 아부 섞인 미소를 흘리고 있었다. 보나마나 대단하다는 사돈댁 친척일 터였다. 진행해주세요. 유진이 못을 박았다. 직원이 마지막으로 재차 확인했다. 본 예약 취소 시 홀 내부를 즉시 비워야 하며
오늘 예정된 모든 예식 절차는 전면 중단됩니다. 계약서상 명시된 당일 취소에 따른 모든 위약금 및 책임을 감수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그 단호한 네 글자를 내뱉는 순간 명치끝에 돌덩이처럼 꽉 막혀있던 무언가가 툭 하고 아래로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 들었다.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진 것도 그렇다고 더 짓눌린 것도 아니었다. 그저 마침내 그것이 있어야 할 제자리로 곤두박질 쳤을 뿐이었다. 유진은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예식홀 입구 쪽을 쳐다보지 않았다.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로비 한가운데에 서 있던 진행요원의 무전기에서 날카로운 지시가 흘러나왔다. 전 직원 상황 전파. 강은성 신부 예식건 계약자 본인 요청으로 방금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홀 내부 세팅 전면 중지하고 즉시 철수 바랍니다. 유진은 1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미끄러지듯 하강하는 동안 가방 안에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발신자는 시어머니였다. 유진은 액정을 한번 흘겨보고는 무시했다. 두 번째도 시어머니. 세 번째는 남편 강정우였다. 유진은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쯤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진동 때문에 손바닥이 다 저리 탈 지경이었다. 건물 밖으로 걸어 나온 유진은 대로변에 섰다. 강남의 빽빽한 찻길 위로 매연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잔뜩 흐린 하늘 아래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네이비색 원피스 자락을 펄럭였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돌려버린 뒤 가방 깊숙이 처박아 넣고 수원행 택시를 잡아탔다. 웨딩홀 고층 홀이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된 것은 그로부터 정확히 10분 뒤였다. 웨딩홀 총괄 지배인이 굳은 표정으로 홀 안으로 걸어 들어왔을 때 강은성은 신부 대기실에서 입술 화장을 수정하며 공주놀이에 푹 빠져 있었고 시어머니 남할수는 혼주석 주변을 맴돌며 테이블 명패가 번쩍거리는지 확인하고 있었다. 남편 강정우는 뒤에서 답례품 박스를 나르느라 이마에 진땀을 흘리는 중이었다. 지배인은 검은 정장 차림에 서류철을 든 채 몹시 난처하지만 철저하게 기계적인 태도로 입을 열었다. 강은성 신부님, 혼주 남할순 여사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오늘 예식홀 대관 및 부대시설 계약이 본 계약자이신 심유진 고객님의 정식 요청으로 전면 취소 처리되었습니다. 하객분들과 혼주분들께서는 40분 이내로 식장을 모두 비워주셔야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뇌회로가 돌아가지 않는 듯했다. 무슨 취소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다. 지금 본식이 코앞인데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배인이 또박또박 다시 짚어주었다. 계약 당사자이자 결제자이신 심유진 고객님께서 약관에 의거하여 방금 직권으로 모든 예약을 취소하셨습니다. 현재 결제 대기 중이던 식대 및 플라워 데코 비용 잔금 또한 계좌 동결 처리되었습니다. 규정상 저희는 지금 이 시점부터 본 홀에서 제공되는 모든 예식 서비스를 중단해야만 합니다. 신부 대기실 거울 앞에 앉아있던 강은성의 머리 위로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브러쉬가 뚝 멈췄다. 아직 면사포도 다 고정하지 못한 강은성이 스프링 튕기듯 벌떡 일어났다. 누가 취소를 해요? 신우이의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날카롭게 찢어졌다. 심유진이 뭔데 감히 내 결혼식을 취소해. 지배인이 서류철을 들여다보며 건조하게 답했다. 계약서상 명의자가 심유진 고객님이십니다. 시어머니 남할순의 얼굴이 잿빛으로 질리더니 허겁지겁 한복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내가 그년한테 당장 전화할 테니까 기다려요.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음만 길게 이어질 뿐 받지 않았다. 다시 다이얼을 눌렀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강정우가 사색이 된 얼굴로 뛰어왔다. 평소에 그 미적지근하고 우유부단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남편이 지배인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 윽박질렀다. 우리 집안 결혼식인데 어떻게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다 취소를 시킨단 말입니까? 지배인은 여전히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고객님, 본 계약은 철저하게 심유진 고객님의 명의로 체결되었고 거액의 결제금 또한 심유진 고객님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약자 본인의 직권 취소는 법적으로나 당사 약관으로나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강은성의 뽀얗게 화장한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오빠, 신우이가 강정우의 소매를 미친 듯이 쥐어뜯었다. 당장 그 여자한테 전화해서 취소 철회하라고 해. 빨리 엎으라고. 남편이 미친 듯이 유진의 번호를 눌렀다.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역시나 묵묵부답이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사시나무 떨듯 소리쳤다. 정우야, 내 마누라가 드디어 미쳐 돌아버렸구나. 밖에서 사돈댁 식구들이 다 보고 있는데 어쩌려고 이래? 당장 그년 머리채라도 끌고 와. 남편은 턱관절을 악문 채 로비 구석으로 물러나 유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액정을 부숴버릴 듯 손가락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다. 화면에는 아무런 기호도 없이 텍스트만 전송되었다. 너 미쳤어. 당장 취소 철회해. 메시지는 전송되었으나 일자만 지워질 뿐 답장은 없었다. 다시 전화를 걸었으나 이번에는 신호음조차 울리지 않고 뚝 끊겨버렸다. 수신 거부였다. 몇 초 뒤 유진에게서 짧은 텍스트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남편이 다급하게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화면에는 단 한 줄의 문장만 서늘하게 떠 있었다. 나는 학벌이 낮아서 그쪽 집안 결혼식에 참석할 자격이 없으니 내 돈도 그쪽 집안 결혼식에 쓰일 자격이 없지. 강정우는 휴대전화를 쥔 채 덜덜 떨며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달려들었다. 뭐래? 그 미친년이 뭐라는데? 남편이 차마 어머니에게 화면을 보여주지 못하고 멈칫하는 사이 강은성이 거칠게 휴대전화를 낚아챘다. 화면에 뜬 그 문장을 확인한 순간 신우이는 마치 독사에게 물린 사람처럼 기함했다. 이게 어떻게 감히 이래? 신우이가 꽥 비명을 질렀다. 이건 내 결혼식이라고. 그 여자가 뭔데 내 결혼식을 인질로 잡고 돈지랄을 해. 그 사이 웨딩홀 직원들은 이미 무자비하게 철수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다. 화려하게 장식된 생화 아치들이 구석으로 흉물스럽게 치워졌고 음향기사는 헤드폰을 벗고 전원을 내렸으며 뷔페 총괄 셰프가 홀로 나와 음식 세팅 전면 중단을 통보했다. 로비 대기실에 삼삼오오 모여있던 하객들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채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둑이 터진 물살처럼 홀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사돈댁 하객들도 이 아수라장을 똑똑히 목격했다. 고급스러운 한복을 빼입고 우아하게 미소 짓고 있던 시어머니 될 사람의 얼굴에서 예의 바른 미소가 차갑게 증발해버렸다. 예비 신랑도 어머니 곁에 뻣뻣하게 선 채 사색이 되어 있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영문입니까? 사돈어른이 싸늘한 목소리로 물었다. 시어머니 남알순 여사가 황급히 가짜 미소를 억지로 끌어올리며 굽실거렸다. 아유, 사돈어른. 별일 아닙니다요. 예식장 측이랑 아주 약간의 오해가 좀 생겨서 아주 금방 해결될 겁니다. 마침 옆을 지나가며 장식용 화분을 치우던 직원이 그 변명을 듣고는 멈춰서서 친절하게 확인 사살을 해버렸다. 현재 당 예식 계약은 최종 취소되었습니다. 40분 내로 홀을 비워주셔야 하며 추후 재예약을 원하시면 관리 사무실로 다시 문의해 주십시오. 사돈어른의 안면 근육이 서리빨처럼 굳어졌다. 결혼식 당일에 예식장 계약 하나 제대로 갈무리를 못해서 하객들더러 짐을 싸라니 사돈어른이 남알순 여사와 강은성을 번갈아 노려보며 쏘아붙였다. 이런 상식 밖의 상황을 두고 댁에서는 약간의 오해라고 부릅니까? 강은성이 무거운 웨딩드레스 자락을 와락 움켜쥐고 헐레벌떡 뛰쳐나왔다. 올림머리는 반쯤 풀어 헤쳐져 실핀이 대롱거렸고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은 처참했다. 그녀는 예비 신랑의 옷자락을 붙잡고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매달렸다.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새언니가 갑자기 미쳐서 앙심을 품고 이런 거야. 자기가 돈 좀 보태줬다고 지금 내 결혼식을 일부러 망치려고. 사돈어른이 눈썹을 치켜세웠다. 돈을 보태줘. 그 한마디에 하객 대기석 주변이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해졌다. 남알순 여사가 허둥지둥 변명을 쏟아냈다. 아유, 어차피 다 한 식구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인데 누구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어떻습니까요?
며느리라는 년이 감히 시댁의 원한을 품고 이런 몹쓸 짓을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돈어른이 남알순 여사를 벌레 보듯 노려보았다. 다 같은 식구라면서 왜 그 큰돈이 들어가는 예식장 계약은 며느리 단독 명의로 되어 있고 그 대단하신 며느리는 정작 자기 시누이 결혼식 당일에 이 식장 안에 콧배기도 안 비친답니까? 남알순 여사의 입이 붕어처럼 뻐끔거릴 뿐 변명 한마디 튀어나오지 않았다. 강은성의 얼굴은 이제 핏기 하나 없이 투명해질 지경이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남편 강정우의 등 뒤로 숨으려 했다. 늘 그랬듯이 오빠가 이 흙탕물을 다 뒤집어 쓰고 방패막이가 되어주길 바라는 눈치였다. 하지만 강정우는 여전히 휴대전화 화면에 뜬 그 한 줄짜리 메시지만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다. 덜덜 떨리는 손가락은 액정 위에서 길을 잃었다. 태어나 처음으로 그는 무슨 변명을 지어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 사돈어른은 더 이상 그들의 삼류막장극을 구경해줄 인내심이 없었다. 곁에 선 아들에게 매몰차게 고개를 돌렸다. 가자. 오늘 예식은 이걸로 끝이다. 예비 신랑은 강은성을 한번 힐끗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참담함과 당혹감, 그리고 짙은 혐오감이 뒤섞여 있었다. 강은성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예비 신랑의 팔뚝을 덥석 붙잡았다. 가지마. 제발 가지마. 진짜 내 잘못 아니야. 오빠 나한테 기회 한 번만 줘. 내가 다 해결할게. 우리 새언니 무릎이라도 꿇려서 당장 사과하라고 하고 예식장 돈도 다시 다 입금하라고 할 테니까 제발. 사돈어른의 목소리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그 얼음장 같은 톤은 호를 쩌렁쩌렁 울렸다. 결혼식 하나 이따위로 진흙탕으로 만드는 집안에서 결혼 후에 며느리로 들어오면 대체 무슨 짓을 벌일지 빤하구나. 오늘 식장 엎어진 일부터 똑바로 해명하고 나서 다음 일은 그때 가서 생각하마. 강은성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수백만 원짜리 순백의 웨딩드레스 치맛자락이 바닥에 짓밟힌 쓰레기 봉투처럼 구겨졌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당황해 부축하려 했지만 시노이는 그 손길을 거칠게 뿌리치고는 떠나가는 예비 신랑의 뒷모습을 향해 악을 썼다. 내가 그년이 이럴 줄 알았어? 고졸이라서 콤플렉스 덩어리인 년이 내가 시집 잘 가는 게 꼴 보기 싫어서 작정하고 테러한 거라고. 그 밑바닥을 보여주는 천박한 악다구니가 홀에 울려 퍼지는 순간 사돈어른의 미간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게 패였다. 가족들끼리 안방문 닫고 할 법한 천박한 칼부림을 이렇게 수백 명의 하객이 보는 대명천지에서 까발리는 짓, 그것은 스스로 자신들 목에 칼을 들이미는 꼴이나 다름없었다. 예비 신랑이 차갑게 돌아보며 한마디를 내뱉었다. 은성아, 그 입 좀 다물어. 하지만 이성을 잃은 강은성은 폭주를 멈추지 못했다. 이번에는 제 친오빠를 손가락질하며 발악했다. 오빠, 꿀 먹은 벙어리야? 저 사람들한테 똑똑히 말해. 그년이 자기 돈으로 계약하겠다고 스스로 서명한 거라고. 지가 홧김에 취소해놓고 왜 내 인생을 망치냐고. 시어머니 남알순 여사도 아들의 옷자락을 잡아뜯으며 오열했다. 정우야, 넌 사내 자식이 입 놔뒀다 멋에 쓰냐. 내 마누라년이 내 동생 앞길을 이렇게 박살을 내놨는데 넌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을 거야? 강정우가 무거운 고개를 들었다. 경멸로 가득 찬 사돈댁 하객들의 시선, 핏발이 선 어머니의 두 눈, 흙먼지를 뒤집어 쓴 여동생의 드레스, 그리고 홀 중앙에서 차갑게 테이블볼을 걷어내고 있는 직원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지만 그것은 아내 유진을 변호하기 위한 말이 아니었다. 제가 가서 그 사람 데려오겠습니다. 남편이 쥐어짜듯 말했다. 시어머니가 피를 토하듯 악을 썼다. 머리채를 쥐어뜯어서라도 끌고 와. 여기 사돈어른이랑 하객들 앞에 무릎 꿇리고 싹싹 빌게 만들어. 강정우는 대답 없이 휴대전화를 움켜쥐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도망치듯 내달렸다. 1층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그는 다시 한번 유진의 번호를 눌렀다. 여전히 수신 거부 상태였다. 그는 엘리베이터 문에 이마를 쳐박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분노로 점철된 장문의 텍스트를 전송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몰라? 무슨 불만이 있으면 집에 가서 문 닫고 얘기할 것이지. 기어이 예식장을 취소해서 우리 엄마랑 은성이를 이렇게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어.
넌 내가 앞으로 우리 식구들 얼굴을 어떻게 보고 살라는 거야? 텍스트가 전송되고 한참의 시간이 흘렀다. 화면에는 질금 표시만 차갑게 뜰 뿐. 답장은 없었다. 그날 강은성의 결혼식은 결국 열리지 못했다. 강씨 집안은 현장에서 예식장 측에 돈을 싸들고 가서 다시 결제하겠다며 매달려 보았지만 지배인의 답변은 단호했다. 이미 예약 시스템상 취소 처리가 완료되어 당일 프로세스 복구는 불가하며 동일한 퀄리티의 타 예식장들도 길이리라 몇 달치 예약이 꽉 차 있어 당장 홀을 구할 방도는 없다는 것이었다. 시어머니 남알순 여사는 로비 한가운데서 혈압이 올라 뒷목을 잡고 주저앉을 뻔했다. 시누이 강은성은 머리에 꽂혀있던 화려한 티아라와 면사포를 신경질적으로 쥐어뜯어 바닥에 패대기 쳤고 눈물과 땀으로 메이크업이 기괴하게 얼룩진 얼굴로 사돈댁 하객들을 붙잡고 구질구질하게 해명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변명을 늘어놓으면 늘어놓을수록 차라리 입을 다무는 편이 나았을 자신들의 민낯만 양파 껍질 벗겨지듯 적나라하게 드러날 뿐이었다. 사돈댁 식구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강씨 집안의 친척들도 하나둘 눈치를 보며 자리를 떴다. 어떤 이는 시어머니의 어깨를 치며 가식적인 위로를 건넸고 어떤 이는 먼저 가보겠다며 슬그머니 꽁무니를 뺐다. 그리고 몇몇 친척들은 강씨 집안 사람들의 시선을 교묘하게 피하며 자기들끼리 귓속말을 주고받았다. 수천만 원 돈은 새언니가 다 냈다며 근데 새언니는 왜 식장 안에 없었어? 새언니가 고졸이라 시댁에서 투명인간 취급했다나 봐. 그 수군거림은 아주 작았지만 신부 대기실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강은성의 고막에 꽂히기엔 충분했다. 강은성은 대기실 소파에 반쯤 넋이 나간 채 앉아 있었다. 그녀가 목숨처럼 애지중지하던 최고급 드레스 밑단에는 구두 발자국이 시커멓게 찍혀 있었다. 시어머니는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사돈댁에 전화를 걸며 변명을 쏟아내고 있었고 남편 강정우는 문지방에 기대선 채 마치 용도 폐기된 허수아비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다 엄마랑 오빠 때문이야. 강은성이 불쑥 중얼거렸다. 시어머니가 통화 중이던 전화를 내리며 멈칫했다. 은성아, 너 방금 뭐라고 했니? 강은성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도끼와 핏발이 가득한 두 눈이 기괴하게 번뜩였다. 애초에 왜 안 말렸어? 왜 그년 명의로 계약하게 뒀냐고. 왜 그년 돈을 받았었어? 엄마가 그랬잖아. 저녀는 배운 것도 없고 집안도 집불도 없어서 그냥 적당히 살살 구슬려주면 지갑 척척 여는 호구라고. 오빠도 그랬잖아. 집값게 속으로 열받아봤자 절대로 대놓고 깽판은 못 칠 거라고. 강정우의 얼굴이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었다.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딸의 어깨를 안으려 다가갔다. 은성아, 제발 진정해. 지금 여기서 이런 소리 해봤자 누워서 침 뱉기야. 일단 집으로 가서 수습을. 강은성이 신경질적으로 어머니의 손을 탁 쳐냈다.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홀 복도까지 쩌렁쩌렁 울렸다. 내 결혼식이 날아갔다고. 사돈댁은 우리 집안을 쓰레기 취급하며 가버렸고. 이제 나더러 어쩌라고. 당장 월요일에 학원 강사들 얼굴은 어떻게 보고 내 친구들한테는 이 망신사를 어떻게 설명하냐고. 엄마랑 오빠가 새언니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했잖아. 돈만 쪽 빼먹으면 그만이라고 했잖아. 강은성, 강정우가 다급하게 여동생의 입을 막으려 들었다. 제발 입 조심해. 남들 다 듣잖아. 시누이가 미친 듯이 실소를 터뜨렸다. 오빠 넌 이제 와서 남들 눈이 무섭니? 아까 내 마누라가 홀 밖으로 쫓겨나서 버려져 있을 땐 넌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데? 강정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원래대로라면 이 비수 같은 말들은 유진의 입에서 튀어나왔어야 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더러운 진실은 시누이 강은성의 혓바닥을 타고 강씨 집안 사람들의 얼굴에 정통으로 꽂혔다. 그것은 유진을 위한 통쾌한 복수라기보다는 강씨 집안이 겨우 덮어두고 있던 그 알량하고 위선적인 가림막을 그들 스스로 산산조각 내버리는 자폭에 가까웠다. 시어머니 남알순 여사는 뒷목을 잡고 대기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태어나 처음으로 그녀의 입에서 아무런 윽박지름도 나오지 않았다. 같은 시각 유진은 수원의 공방으로 돌아와 있었다.
공방문에는 여전히 영업 중 팻말이 얌전하게 걸려 있었다. 직원 수빈은 네이비색 원피스 차림으로 돌아온 사장님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사장님, 결혼식이 벌써 끝났어요. 엄청 일찍 오셨네요. 유진은 가방을 안쪽 직원용 로커에 집어넣고 아주 익숙한 손놀림으로 평소 매던 앞치마를 둘렀다. 오늘 내 일정은 끝났어, 유진이 담담하게 말했다. 오후 주문받은 거 마저 작업하자. 수빈은 유진의 미묘하게 가라앉은 안색을 살피더니 굳이 꼬치꼬치 캐묻지 않고 갓 구워낸 푹신한 케이크 시트를 작업대 위로 가져왔다. 이거 한 김 식히고 나서 아이싱 올릴게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인 뒤 개수대에서 손을 뽀득뽀득 씻고 물기를 닦아낸 다음 스패츌러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평소와 완벽하게 똑같았다. 뽀얀 생크림을 시트 위에 듬뿍 얹고 돌림판을 빙글빙글 돌리며 능숙하게 크림을 펴 발랐다. 다만 스패츌러 끝이 돌림판 모서리에 부딪힐 때마다 평소보다 아주 미세하게 날카로운 금소금이 울려 퍼질 뿐이었다. 로커 안에 처박아둔 휴대전화는 미친 듯이 발작하듯 진동하고 있었다.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 돌아가며 화면을 번쩍였지만 유진은 단 한 번도 로커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오후 4시가 조금 넘었을 때 유리문이 열리며 민서영이 들어왔다. 서영은 들어오자마자 작업대 앞에 서서 2단 케이크에 집중하고 있는 유진의 뒷모습을 응시했다. 서영은 곧바로 말을 걸지 않고 입구 쪽에 몇 초간 가만히 서서 유진이 숨을 제대로 쉬고 있는지부터 살피는 듯 했다. 사고 친 소식은 들었어. 서영이 다가오며 톤을 낮춰 말했다. 우리 회사 본사 내부망에도 강남홀 긴급 취소 사태라고 공지 떴더라. 유진은 짤주머니로 섬세하게 슈가 크래프트 꽃잎 하나를 마저 얹고 나서야 고개를 들었다. 너희 회사 쪽에 불똥 튀거나 피해가는 거 아니야? 유진이 물었다. 서영이 어이없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심유진, 너 첫마디가 그거냐? 유진이 행주로 손에 묻은 크림을 닦아냈다. 직권 취소는 내가 낸 사고니까? 너한테 행여라도 패기치고 싶지 않아서. 서영은 유진을 빤히 바라보다가 갑자기 픽 하고 바람 빠진 웃음을 흘렸다. 안도감도 통쾌함도 아닌 그냥 어이가 없어서 나오는 헛웃음이었다. 심유진 서영이 정색하고 말했다. 지 통장에서 수천만 원 빼다 바친 결혼식에서 개처럼 문전박대당하고 쫓겨난 주제에 지금 웨딩 플래너 친구 회사 입장 난처해질까 봐 걱정을 하고 자빠졌어? 유진은 시선을 아래로 떨군 채 스패츌러를 싱크대 물속으로 밀어 넣었다. 수도꼭지를 틀자 날에 묻어있던 달콤한 생크림이 하얀 거품을 내며 허무하게 씻겨 내려갔다. 나도 지금 내 머릿속에서 무슨 걱정부터 순서를 잡아야 할지 모르겠어. 유진이 덤덤하게 내뱉었다. 서영은 더 이상 유진을 닥달하지 않았다. 대신 팔을 걷어붙이고 포장 상자 접는 것을 거들며 유진이 오후 주문건을 모두 쳐내는 동안 묵묵히 곁을 지켜주었다. 해질녘 마지막 손님이 케이크 상자를 들고 공방을 나선 뒤에야 가게 안에는 냉장 쇼케이스가 우웅거리는 무거운 모터 소리만 덩그러니 남았다. 유진은 카운터 안쪽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엑셀 창을 띄웠다. 그녀는 지난 3년간 강씨 집안의 입구로 빨려 들어갔던 모든 이체 내역을 샅샅이 긁어모으기 시작했다. 천명절 제사비용, 시누이의 어학연수 핑계로 뜯어간 잔금, 시어머니가 집주인 눈치 보기 싫다며 빼간 전세 보증금 차액, 그리고 방금 막 허공으로 날려버린 시누이 결혼식 웨딩홀 예약금, 식대 선납금, 플라워 데코 계약금까지. 스크린에는 날짜, 출금 계좌, 이체 목적이 마치 수술대 위에 올려진 장기들처럼 적나라하게 나열되었다. 예전에는 이런 걸 꼼꼼히 정리하지 않았다. 정리해봤자 대체 누구 얼굴에 들이밀어야 할지 그 비참함만 커질 뿐이었으니까. 하지만 지금 유진은 깨달았다. 차갑게 타이핑된 이 숫자들만이 그들의 구차한 변명보다 훨씬 폭력적이고도 정직하다는 사실을. 밤 8시가 넘어가자 위약금을 제외하고 취소된 웨딩홀 환불금들이 유진의 계좌로 하나둘 입금되기 시작했다. 규정대로 뜯겨나간 위약금의 액수도 만만치 않았지만 그럼에도 통장에 찍힌 숫자는 유진이 혼자서 몇 달을 꼬박 밀가루를 반죽해야 만질 수 있는 거액이었다.
스마트폰 화면에 입금 알림이 뜰 때마다 유진은 그 숫자들을 한참 동안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서영이 다 식어버린 생수를 한 모금 마시더니 전곡을 찔렀다. 이제 어쩔 작정이야? 서영이 물었다. 유진은 곧바로 입을 떼지 않았다. 모바일 뱅킹 앱을 닫고 노트북의 새 스프레드시트 탭을 클릭했다. 일단 이 빌어먹을 장부부터 완벽하게 정리하고 유진이 키보드 위로 손을 올리며 말했다. 그 다음은 유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그녀의 시선이 공방 주방 안쪽을 향했다. 그곳에는 3년 넘게 매일같이 열을 뿜어내어 문손잡이 코팅이 누렇게 벗겨진 낡은 오븐이 있었고 벽면에는 내일 오전 9시에 방문할 시식용 케이크 상담 손님의 일정이 빼곡하게 적힌 화이트보드가 걸려 있었다. 그리고 구석 한편에는 유진이 예전부터 침을 꿀꺽 삼키며 사려고 벼르고 있었지만 끝내 결제하지 못했던 최신형 상업용 컨벡션 오븐 팸플릿이 구겨진 채 꽂혀 있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욕망과 공방의 미래를 오직 강씨 집안의 체면과 나중에 갚겠다는 그 얄팍한 거짓말 뒤편으로 꾸역꾸역 미뤄두고만 살았었다. 그 다음은 독종 변호사를 사야지 유진이 서늘하게 대답했다. 서영은 그제야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쓸데없이 감정적인 위로나 그 집구석을 향한 쌍욕을 내뱉는 대신 자신의 스마트폰 연락처를 뒤적였다. 내 고객 중에 재산 분할 하나는 뼈까지 발라먹기로 소문난 이혼 전문 변호사가 한 명 있어. 겉멋 안 부리고 승소율 확실한 사람이야. 내일 아침에 바로 미팅 잡아줄까? 유진이 짧게 답했다. 잡아줘. 그날 밤 강정우가 터덜터덜 쑤언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거실은 칠흑처럼 캄캄했다.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지만 코끝을 찌르는 구수한 찌개 냄새도 없었고 평소처럼 늦게 퇴근하는 남편을 위해 켜두었던 현관의 노란 센서 등 불빛도 없었다. 신발장 한 구석에는 유진이 매일 공방에 신고 다니던 낡은 플랫슈즈가 사라져 있었고 안방 옷장을 열어보니 그녀가 즐겨 입던 실내복과 외투 몇 벌도 감쪽같이 증발해 있었다. 그녀는 집안의 물건을 싹쓸이해 가지는 않았지만 아주 잠깐 외출한 사람치고는 집안을 감돌던 온기라는 기운 자체를 통째로 도려내어 가져가 버린 듯한 스산함이 감돌았다. 남편은 불 꺼진 거실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다시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유진이 전화를 받았다. 연결되자마자 강정우의 억눌린 분노가 폭발했다. 너 지금 대체 어디야? 공방 유진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해서 오히려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다. 너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집안이 어떻게 개박살이 났는지 알기나 해. 남편의 목소리 톤이 찢어질 듯 높아졌다. 사돈댁 하객들은 쌍욕을 하면서 나가버렸고 은성이 결혼식 날짜는 무기한 연기됐고 우리 엄마는 친척들 앞에서 평생들을 조롱을 다 들으면서 알아누웠어. 이제 내 속이 좀 시원해? 만족하냐고. 유진은 공방 안쪽 주방간이 테이블에 앉아 무릎 위에 출력해둔 은행 이체 내역서를 펴놓고 있었다. 그녀는 스피커폰으로 돌려놓고 손에는 형광펜을 쥔 채 엑셀에 입력할 숫자들을 꼼꼼하게 대조하는 중이었다. 지금 나한테 전화해서 묻는 의도가 뭐야? 유진이 형광펜 뚜껑을 딸깍 열며 물었다. 내가 집에 무사히 기어들어갔는지 확인하려고? 아니면 너희 집안 결혼식이 내가 원하던 대로 아주 완벽하게 쑥대밭이 되었는지 결과 보고라도 해주려고? 남편은 유진의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반격의 순간 말문이 막혔다가 이내 더 악을 쓰며 분통을 터뜨렸다. 너 대체 왜 이래? 왜 이렇게까지 독하게 구냐고. 엄마랑 은성이가 식장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으면 그냥 나한테 전화를 해서 해결해달라고 했으면 됐잖아. 내가 알아서 다 처리했을 텐데. 유진이 내역서 위에 줄을 긋던 형광펜을 탁 내려놓았다. 내가 분명히 말했지. 유진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당신이 나한테 그랬잖아. 일단 조용히 집에 가 있으라고. 소란 피우지 말라고.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다. 남편이 다급하게 변명했다. 그건 그땐 상황이 다르잖아. 예식장에 하객이 수백 명이 깔려 있는데 내가 꼭 그 타이밍에 꼭 그렇게 기싸움을 해서 초를 쳐야만 속이 시원했어?
난 그 로비에서 단 한 번도 소리 지른 적 없어. 유진의 목소리에는 단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쌍욕을 내뱉은 적도 없고 은성이 웨딩드레스 자락을 붙잡고 늘어진 적도 없으며 어머니를 향해 삿대질한 적도 없어. 나는 아주 조용하고 우아하게 내 통장에서 결제된 내 명의의 계약을 약관대로 정당하게 취소했을 뿐이야. 그건 은성이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이었어. 남편이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내 뼈 빠지는 노동으로 벌어들인 내 피 같은 돈으로 처바른 결혼식이었지. 유진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남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우린 법적인 부부잖아. 내가 번 돈이 어차피 우리 집안 생활비고 우리 식구 돈 아니야? 유진은 엑셀 화면에 빼곡하게 채워진 강은성 어학연수, 남할순 전세금 차액 같은 단어들을 응시하며 천천히 손에 쥔 펜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내 돈은 전부 너희 집안 돈이라면서 왜 나라는 인간은 끝끝내 너희 집안 식구가 될 수 없었을까? 유진이 날카롭게 폐부를 찔렀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짐승의 거친 숨소리만 들릴 뿐 강정우는 아무런 논리적인 반박도 찾아내지 못했다. 말문이 막힌 그는 그저 속으로 끙끙 앓는 소리만 낼 뿐이었다. 유진이 쐐기를 박듯 말을 이었다. 너희들은 내 돈 수천만 원은 혼주석 한가운데 VIP 테이블에 고이 모셔두고 싶어 했으면서 돈을 낸 내 육둥아리는 예식장 맨 뒷줄 구석탱이에 처박아 두길 원했어. 아니, 오늘 보니까 아예 구석 자리조차 주기가 아까워서 길바닥에 내쫓으려 들더군. 강정우, 정신 똑바로 차려. 이건 단순히 내 자리가 혼주석이냐 구석이냐의 알량한 기싸움 따위가 아니야. 남편이 마른 침을 꿀꺽 삼키더니 목소리를 한껏 누그러뜨리며 비굴하게 매달렸다. 유진아, 제발 이제 와서 그런 옛날 이야기 따져서 뭐해. 일단 벌어진 일은 엎질러진 물이고 내가 먼저 집으로 돌아와 줘. 우리 둘이 앉아서 차분히 대화로 풀자. 그리고 엄마랑 은성이한테 내가 먼저 고개 한 번만 숙이고 사과 좀 해줘. 그래야 나도 사돈댁 식구들 찾아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어떻게든 다시 예식을. 유진이 내역서 파일을 매정하게 탁 덮어버렸다. 나는 사과하지 않아. 심유진 남편이 이가 갈리는 소리로 그녀의 이름 석자를 불렀다. 너 제발 적당히 좀 해라. 이렇게까지 막 나가면 곤란해. 심유진. 유진은 그 세 글자를 듣는 순간 시어머니가 식탁에서 똑같은 억양으로 자기를 불렀던 그 역겨운 순간이 오버랩되었다. 강씨 집안 인간들은 오로지 유진을 통제하고 자기들 발밑에 무릎 꿇리려 할 때만 저렇게 비장하게 그녀의 이름을 입에 올렸다. 유진은 휴대전화를 입가로 가까이 가져갔다. 목소리는 오히려 아까보다 훨씬 차분했다. 강정우, 나 오늘에서야 아주 뼛속 깊이 깨달았어. 유진이 나직이 말했다. 당신은 고부 갈등 사이에 끼어서 어쩔 줄 모르는 불쌍한 남편 흉내를 냈지만 실은 한 번도 내 편인 적이 없었어. 넌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너희 엄마랑 동생 편에 붙어 있었고 그저 내가 눈치 없이 그걸 모른 척하고 순순히 호구지디나 계속해주길 바랐던 것뿐이야. 남편 쪽은 이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유진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종료 버튼을 누르고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엎어버렸다. 몇 초 뒤 그녀는 다시 폰을 뒤집어 화면을 켠 다음 민서영이 보내준 독종 이혼 변호사의 연락처를 단축번호 한 번에 저장했다. 사흘 뒤 유진의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 증명과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가 강정우의 회사로 날아갔다. 그날 남편은 회사 회의실 박복도에서 우편물을 받아 들자마자 사색이 되어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언제나 그렇듯 연결음만 허무하게 울릴 뿐이었다. 결국 그는 반차를 던지듯 내고 미친 듯이 차를 몰아 수원의 공방으로 쳐들어갔다. 유진은 마침 예비 신랑 신부 한 쌍과 웨딩 디저트 테이블의 디자인과 가격 옵션을 조율하고 있었다. 신부는 문가에 시커먼 표정으로 서성이는 낯선 남자를 힐끗 보더니 흠칫 놀라며 목소리를 낮췄다. 사장님, 혹시 무슨 문제 있으신 거면 저희가 다음에 다시 올까요? 유진은 영업용 미소를 완벽하게 유지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우리 하던 얘기 계속하시죠. 강정우는 공방 유리문 안쪽에 서서 태어나 처음으로 아내에게 순서가 올 때까지 입 닥치고 기다려야 하는 불청객 취급을 받았다.
그는 아내가 처음 보는 손님들에게 샘플 사진을 보여주고 색상 톤을 논의하고 배송 시간을 꼼꼼히 체크하는 모습을 멀거니 지켜보았다. 새하얀 조리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머리를 질끈 묶은 유진의 손가락에는 그 흔한 결혼 반지조차 끼워져 있지 않았다. 그 반지는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굳이 비싼 거 할 필요 없다며 어차피 마음만 거치레로 보여주면 되는 거라며 억지로 끼워준 싸구려 금반지였다. 유진은 밀가루를 반죽할 때 빼고는 그 볼품없는 반지를 보물처럼 소중히 끼고 다녔지만 지금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는 아주 희미하게 남은 반지 자국만이 훈장처럼 남아있을 뿐이었다. 손님들이 만족스러운 얼굴로 계약을 마치고 떠난 뒤에야 강정우가 성큼성큼 카운터 쪽으로 다가와 서류 봉투를 쾅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남편이 억눌린 목소리로 따져 물었다. 유진은 행주로 카운터 위를 쓱쓱 닦으며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봉투 열어봤으면 알 텐데. 이혼, 남편이 헛바람을 들이켰다. 고작 은성이 결혼식 날 주차 한 번 잘못 꼬인 일 가지고 진짜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유진이 행주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그를 응시했다. 그날 하루 주차가 꼬여서가 아니야. 유진이 얼음처럼 차갑게 말했다. 그날 하루가 있기까지 켜켜이 썩어 문드러진 지난 3년 때문이지. 남편이 서류철을 신경질적으로 뒤적거렸다. 뒷장에는 유진 측 변호사가 징그럽게도 꼼꼼히 첨부한 금융거래 명세서가 붙어 있었다. 날짜, 입금처, 출금 사유, 그리고 정확한 금액. 하나하나 뜯어보면 남편도 대충은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숫자의 총합으로 들이밀어 지자숨이 턱 막힐 지경이었다. 기억보다 훨씬 부풀려진 명절 제사 비용, 여동생의 어학연수비라고 빌려간 잔금, 시어머니가 당당하게 빼앗아간 전세 보증금 차액, 그리고 이번 결혼식으로 증발할 뻔했던 억장이 무너지는 예약금의 단위까지. 페이지를 넘기던 남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금액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많아? 남편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유진이 그를 경멸 어린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왜냐하면 돈을 뜯어갈 때마다 당신이 주둥이로 나중에 꼭 갚을게라고 나발을 불었으니까. 남편의 낯빛이 파리하게 죽어 들어갔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카운터 앞 스툴 의자에 주저앉았다. 내가 안 갚으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 남편이 비굴하게 변명했다. 그냥 우리 집에 워낙 우환이 많아서 엄마도 연세가 있으시고 은성이도 자리 잡느라 벅차고. 나도 알아. 유진이 그의 변명을 칼로 자르듯 끊어버렸다. 당신 집구석은 언제나 세상에서 제일 급하고 불쌍한 사정투성이었지. 그래서 며느리인 내 인생과 내 돈은 영원히 맨 뒷전으로 밀려나 처박혀 있었던 거고. 남편이 절박하게 유진을 올려다보았다. 유진아, 난 한 번도 너랑 이혼할 생각 해본 적 없어. 나는 수천 번도 더 생각했어. 유진이 단호하게 쐐기를 박았다. 남편이 서류 봉투 모서리를 꽉 쥐며 애걸복걸했다. 유진아, 제발 이러지 마오. 돈 문제는 내가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든 책임지고 채워 넣을게. 은성이 그 기집애도 당장 내 앞에 끌고 와서 무릎 꿇고 머리 박고 사과하라고 할게. 엄마도 지금 엄청나게 후회하고 계셔. 친척들한테 온갖 쌍욕을 다 먹고 충격받아서 알아놓으셨어. 유진은 대답 대신 방금 전 손님들이 썼던 시식용 포크들을 쟁반에 주워 담아 개수대로 가져갔다. 스테인리스 재질이 싱크대에 포크가 부딪히며 챙강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공방 안을 맴돌았다. 시어머니가 충격을 받았다. 시누이가 무릎을 꿇는다. 남편이 빚을 낸다. 예전 같았으면 이 단어들의 조합만으로도 유진은 심장이 쿵 내려앉아 자신의 처지를 의심했을 것이다. 내가 너무 모질게 구는 건 아닐까? 가족인데 한 번 더 져주고 참고 넘어가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수없이 자신을 갉아먹으며 억지 미소를 지었을 것이다. 하지만 유진은 웨딩홀 로비 구석 의자에 처박혀 10분 동안 시계 초침만 바라보던 그날을 기억했다. 그 지옥 같은 10분 동안 시댁 식구 그 누구도 밖으로 쫓겨난 유진의 심정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는지 단 1초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유진은 수도꼭지를 꽉 잠그고 카운터로 걸어 나왔다. 내 여동생의 알량한 사과 따위, 내 발걸음을 돌려 세우기 위한 면피용 도구로 쓰지 마.
유진이 남편의 정수리에 대고 선고했다. 너희 집구석이 나한테 사과해야 하는 건 내가 집을 나갔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애초에 내 피를 빨아먹고 산 기생충들이기 때문이야. 남편이 분노와 비참함이 뒤섞인 눈빛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너 기어이 상황을 이 지경까지 몰고 가야 속이 시원하겠어? 유진이 카운터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남편 쪽으로 확 밀어버렸다. 그 질문은 당신 어머니랑 당신 여동생 귀에 대고 똑똑히 물어봤. 유진이 매섭게 쏘아붙였다. 돈은 돈대로 다 처먹고 나를 홀문박에서 개구멍 취급하며 쫓아낼 때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올 거라고 단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본 적 있냐고. 그리고 내 엄마랑 동생이 폐악을 부릴 때 나더러 입 닥치고 집에나 가 있으라고 윽박지르던 당신은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올 줄 알았냐고 말이야. 남편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듯 바닥만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유진은 자비 없이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협의 이혼 절차 밟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내 변호사랑 서면으로만 소통해. 결혼 후 3년간 내가 강씨 집안에 호구처럼 갖다 바친 모든 이체 내역은 단 1원도 빠짐없이 위자료 청구에게 엎어칠 거니까. 내 조건이 배알 꼴려서 합의 못하겠으면 질척거리지 말고 깔끔하게 소송으로 넘어가든가. 강정우는 넋이 나간 듯 아내를 올려다보았다. 통유리창을 뚫고 들어온 오후의 햇살이 그녀의 윤곽을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다. 유진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이성적이었고 홧김에 내뱉는 투정이나 치기 어린 협박 따위가 아니었다. 남편은 그제야 뼛속 깊이 깨달았다. 유진은 지금 남편의 구질구질한 매달림이나 쇼를 기다리는 게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일방적인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 후로 몇 주 동안 강씨 집안의 몰락은 마치 진흙탕을 뒹구는 개싸움처럼 추악하고 볼품없었다. 제일 먼저 공방으로 쳐들어온 건 시어머니 남알순 여사였다. 사전에 연락 한 통 없이 들이닥친 시어머니는 하필 오후 픽업 손님이 줄을 서 있는 가장 바쁜 시간대를 골랐다. 얼굴은 며칠 새 반쪽이 되어 헬쑥했지만 턱을 빳빳하게 쳐들고 들어오는 그 오만한 시어머니 특유의 꼰대력만큼은 여전했다. 심유진, 당장 나와서 나랑 얘기 좀 하자.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호통을 쳤다. 유진은 포장 리본을 묶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무심히 힐끗 쳐다보았다. 지금은 영업 중이라 곤란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명함 드릴 테니 제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시죠. 시어머니의 안면 근육이 파르르 떨렸다. 내가 하늘 같은 내 시어미인데 어디 건방지게 변호사 핑계를 대면서 나를 문전박대해? 매장 안에 케이크를 기다리던 손님 2명이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난 듯 시어머니를 곁눈질하기 시작했다. 유진은 마지막 손님에게 케이크 상자를 건네주며 정중하게 인사를 건넨 뒤 포스기를 탁 닦고 나서야 시어머니를 똑바로 응시했다. 어머니께서 이혼 위자료나 재산 분할 금액 깎아달라고 구걸하러 오신 거면 제 변호사한테 연락하시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저희 공방 케이크가 드시고 싶어서 오신 거면 저기 쇼케이스 안에 있는 샘플 보시고 주문 결제부터 하십시오. 시어머니는 그 서늘한 반격에 제대로 명치를 얻어맞은 듯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너 끝까지 이런 식으로 앙심을 품고 집안에 똥칠을 해야 직성이 풀리겠어. 시어머니가 이빨을 갈며 윽박질렀다. 은성이 그 어린 것이 파혼당하고 동네방네 친척들한테 걸레짝처럼 씹히고 있어. 그걸로도 모자라서 이제 정우 놈까지 이혼남 딱지 붙여서 인생 절단을 내놔야 시원하겠냐고. 유진이 가소롭다는 듯 콧방귀를 꼈다. 정우 씨는 올해 36 처먹은 사지 멀쩡한 성인 남성입니다. 제가 그 사람 인생을 절단 낸 게 아니라 본인이 제 발로 진흙탕에 기어들어가 뒹굴고 있는 걸 누굴 탓합니까? 시어머니가 카운터 앞으로 바짝 다가와 악다구니를 썼다. 너같이 못 배운 여편네가 이혼 딱지 달면 뭐 퍽이나 훈장인 줄 알아? 시장통에서 빵 쪼가리나 파는 주제에 뭐라도 된 것처럼 유세 떠는데 내깐년이 정우처럼 번듯한 직장 다니는 남자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유진은 굳이 똑같은 수준으로 맞받아치지 않았다. 그저 카운터에 놓인 가죽 양장본 예약 장부를 차르륵 넘겨 오늘 자스케줄 페이지를 펼쳐 보였을 뿐이었다. 남알순 씨 유진이 시어머니를 부르는 호칭을 바꾸어 버렸다. 당장 10분 뒤에 예비부부 시식 예약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남의 영업장에 죽치고 서서 깽판 치실 작정이면 지금 당장 경찰 불러서 영업방해로 끌어내릴 테니 알아서 선택하십시오. 시어머니는 눈알이 튀어나올 듯 유진을 부릅떴다.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며느리 입에서 경찰을 부르겠다는 소리를 듣고는 기가 턱 막힌 듯 했다. 예전의 유진이라면 상상도 못할 태도였다.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불쑥 공방에 들이닥쳐 진상을 부려도 유진은 하던 일을 멈추고 굽실거리며 차를 내오고 좋은 자리를 내주었다. 갓 구운 비싼 디저트를 공짜로 대령하면 시어머니는 이건 너무 달아서 못 먹겠다. 저건 너무 비싸서 돈지랄이다 온갖 트집을 잡아도 유진은 그저 실없이 웃기만 했다. 하지만 지금 유진은 계산대와 주문서 사이에 마치 철벽처럼 버티고 서서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시어머니를 불청객 취급하고 있었다. 결국 시어머니 남할수는 씩씩거리며 횡몸을 돌려 공방문을 열어젖혔다. 문틀을 나서기 직전 그녀는 표독스럽게 저주를 퍼부었다. 내년이 천벌을 받아서 피눈물 흘리며 후회할 날이 올 거라. 유진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녀는 예약장부의 빈칸에 새로 들어온 VIP 고객의 이름을 정갈한 글씨체로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다. 펜끝은 조금의 떨림도 없이 종이 위를 미끄러졌다. 신우이 강은성은 공방의 얼굴조차 비치지 못했다. 대신 신우이는 카카오톡으로 구구절절 장문의 메시지를 도배하듯 보내왔다. 첫 번째 메시지는 자신의 인생 단 한 번뿐인 결혼식을 산산조각 낸 천하의 샹년이라고 유진을 저주하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 메시지는 사돈댁에서 이제 자기 번호를 차단하고 연락조차 안 받는다며 질질 짜는 내용이었으며, 세 번째 메시지는 제발 새언니가 나서서 시댁 식구들을 찾아가서 홧김에 벌어진 실수였다고 오해를 풀어주면 사돈댁에서도 용서해줄지 모른다는 구차한 애걸복걸이었다. 유진은 모든 메시지를 읽고 씹었다. 아니, 정확히는 읽자마자 곧바로 차단 박스에 처박아 버렸다. 궁지에 몰린 강은성은 결국 친오빠 강정우에게 전화를 걸어 숨 넘어갈 듯 오열했다. 오빠가 당장 그년 찾아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싹싹 빌어. 오빠가 명색이 남편인데 어떻게 기집애 하나 통제를 못해서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강정우는 회사 비상계단 구석에 쭈그려 앉아 비명 지르는 여동생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유진 측 변호사가 보내온 숨막히는 이체 내역서, 복사본이 너덜너덜하게 구겨져 있었다. 은성아, 남편이 텅 빈 목소리로 물었다. 너 그날 웨딩홀 로비에서 대체 무슨 배짱으로 유진이를 식장에 못 들어오게 막은 거냐? 전화기 너머의 바락이 일순간 뚝 멎었다. 이제 와서 그딴 걸 왜 따져? 신우이가 적반하장으로 쏘아붙였다. 내 결혼식은 이미 시궁창에 처박혔는데? 내가 묻잖아. 대체 왜 그랬냐고 강정우가 음산하게 다그쳤다. 강은성은 몇 초간 씩씩거리더니 이내 참았던 도끼를 폭발시켰다. 내가 쪽팔려서 그랬다. 왜? 사돈댁 식구들이 우리 새언니 학벌이 뭐냐고 물어보면 고졸이라고 말하기 쪽팔려서. 그쪽 집안 사람들은 다 엘리트인데 우리 집안 격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그랬어. 엄마도 내 옆에서 맞장구 쳤고 오빠 너도 내 속마음 다 알면서 입 다물고 동조했잖아. 근데 왜 이제 와서 나한테만 모든 독박을 다 뒤집어 씌우려고 지랄이야. 강정우는 비상계단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뒤통수를 기대고 짐승처럼 두 눈을 질끈 감았다. 그는 여동생의 논리에 단 한마디도 반박할 수 없었다. 은성이 내뱉은 그 저열한 진실이 곧 자신의 비겁한 민낯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반대하지 않았다. 상견례 자리에 유진을 배제시킬 때부터, 가족석에 유진의 이름표를 떼버렸을 때부터, 그리고 결혼식 당일 로비에서 유진에게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집에 기어 들어가라고 명령했을 때까지 남편은 단 한 번도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몰랐던 적이 없었다. 단지 자신이 나서서 억센 어머니와 독사 같은 여동생을 상대로 싸우는 피곤한 짓을 회피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는 아내 유진이 늘 그래왔듯 가족이라는 이름의 폭력을 묵묵히 견뎌줄 모자란 호구라고 확신했다. 예식장 대관료는 이미 이체되었고 본식은 무사히 끝날 것이며 나중에 퇴근길에 싸구려 장미꽃다발 하나 사들고 들어가 어머니랑 동생이 예민해서 그랬으니 내가 이해해라 라고 입에 발린 핑계나 대면 언제나처럼 구멍난 벽이 적당히 발라질 줄 알았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 알량한 돈다발로 자신들의 썩어빠진 체면을 포장할 수 없었다. 2달이라는 시간 동안 이혼 절차는 강씨 집안 사람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무적이고 자비 없이 굴러갔다. 유진은 시댁 친척들이 모인 단톡방에 들어가 구질구질하게 진흙탕 싸움을 벌이지도 않았고 시댁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찾아가 소리를 꽥꽥 지르지도 않았으며 SNS에 감성팔이 글을 올리며 동정을 구걸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철저하게 서영이 소개해준 독종 변호사의 그림자 뒤로 숨어 시댁에 뜯긴 이체 내역서를 무기 삼아 피도 눈물도 없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액을 들이밀었다. 강정우는 초기에는 유진이 들이민 터무니없는 금액에 펄펄 뛰며 거부했지만 변호사가 그렇다면 이 돈을 가족 간 대여금이 아닌 증여로 인정할 만한 채무 변제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고 법적으로 압박해 들어가자 단번에 꼬리를 말았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오기를 부리며 우리가 한 식구인데 서로 급할 때 좀 도운 걸 가지고 도둑년 신부처럼 돈을 내놓으라 하느냐고 뻗대었다. 그러자 유진의 변호사가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던졌다. 서로 상부상조하는 가족 간의 도리라면 어째서 지난 3년 동안 돈의 흐름은 늘 심유진 의뢰인의 계좌에서 시댁 쪽으로 짝사랑하듯 일방적으로만 흘러갔습니까?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주둥이는 완벽하게 닫혀버렸다. 합의서에 도장을 찍는 날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의 비좁은 회의실에 나타난 강정우의 모습은 2달 전보다 눈에 띄게 피골이 상접해 있었다.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도 표독스럽던 시누이도 그 자리에 없었다. 기나긴 직사각형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이혼 합의서라는 종이 쪼가리 한 장을 가운데 둔 채 강정우와 심유진 2사람만이 마주 앉아 있었다. 변호사가 건조한 목소리로 최종 합의 조건을 낭독한 뒤 테이블 중앙으로 고급 만년필을 밀어주었다. 강정우는 유진이 서류에 서명하는 과정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그녀의 펜놀림은 거침이 없었고 3년 전 혼인신고서에 이름을 적어 넣을 때처럼 글씨체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정갈했다. 이제 그의 차례가 왔다. 남편은 펜대를 쥐고 허공에서 덜덜 떨며 차마 도장을 찍지 못했다. 유진아 강정우가 목이 맨소리로 속삭였다. 만약 그날 로비에서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널 챙겨 식장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더라면 우리 결말은 뭔가 달라졌을까? 유진은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인 서류만 응시할 뿐 곧바로 대꾸하지 않았다. 회의실 천장에서는 시스템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고 두꺼운 방음 유리창 너머 테헤란로에 꽉 막힌 차선 위로 차들이 소리 없이 꼬리를 물고 있었다. 그날 하루만큼은 결말이 달랐겠지. 유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하지만 내가 방관했던 지난 3년의 세월은 결코 달라지지 않았을 거야. 남편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펜대를 꽉 쥐더니 이내 푹 숙인 고개와 함께 서류맨 아래 빈칸에 자신의 이름을 휘갈겼다. 변호사 사무실 빌딩을 걸어 나왔을 때 도심의 하늘은 이미 잿빛으로 어둑해져 있었다. 강정우는 대리석 계단 아래 우두커니 서서 마치 버림받은 들깨처럼 유진을 향해 무슨 말인가 더 변명하고 싶은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유진은 완벽하게 갈무리 된 이혼 합의서 사본을 명품백 안에 구겨넣고는 미련 없이 택시 정류장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너 앞으로 남편이 힘겹게 입을 뗐다가 스스로 말꼬리를 흐렸다. 유진이 아주 잠깐 걸음을 멈추고 어깨 너머로 그를 돌아보았다. 강정우는 쥐어짜듯 마지막 한마디를 토해냈다. 공방, 앞으로도 잘해봐. 참으로 볼품없고 무미건조한 작별 인사였다.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는 구질구질한 질척거림도 없었고 과거의 과오를 뼈저리게 반성하며 오열하는 드라마틱한 사죄도 없었다. 하지만 강정우라는 인간의 입에서 튀어나온 그 투박한 한마디야말로 그가 평생 긁어모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찌질한 진심이라는 걸 유진은 알고 있었다. 물론 그 진심은 타이밍도 너무 늦었고 무게감 깃털보다 가벼웠다. 유진은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너도 알아서 잘 살아.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꼿꼿하게 몸을 돌려 회색빛 빌딩 숲속으로 완벽하게 사라졌다. 이혼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수원의 공방 일상이 극적으로 여유로워지거나 낭만적으로 변하지는 않았다. 여전히 새벽 공기를 가르며 출근의 5분을 예열해야 했고
진상 고객들은 막무가내로 케이크 사이즈를 바꿔달라며 전화통에 불이 나게 했으며 밀가루와 버터 원가 상승 압박은 목을 조여왔고 직원 수빈이 생리통으로 결근하는 날엔 유진 혼자서 미친 듯이 돌림판을 돌려야만 했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진 것들이 있었다. 퇴근 후 늦은 밤에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담긴 스팸 전화가 울리지 않았고 언제 퇴근할지 모르는 남편을 위해 찌개를 2번, 3번 데우며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으며 뼈 빠지게 모은 공방 매출액이 늦은 밤 우리 가족끼리 이 정도는 도와야지 라는 뻔뻔한 혓바닥 밑으로 강탈당하는 일도 영원히 사라졌다. 절친 민서영은 유진의 공방에 VIP 웨딩 디저트 테이블 계약을 물밀듯이 꽂아주었다. 신우이 강은성의 그 처참했던 강남 웨딩홀 당일 펑크 사건은 웨딩업계 바닥에서 온갖 막장 루머를 달고 찌라시처럼 퍼져나갔지만 플래닝 회사 고위급들 사이에서 확실하게 각인된 진실은 딱 하나였다. 심유진의 디저트 공방은 맛과 디자인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무엇보다 사장이 직접 맺은 계약 조항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칼같이 이행한다는 것. 하루는 예식을 앞두고 시식 상담을 온 신부 하나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사장님은 웨딩 디저트 전문가이신데 사장님 본인 결혼식 때도 직접 웨딩 케이크를 디자인하셨어요? 유진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제 건 아니지만 남의 결혼식 케이크는 원 없이 엎어봤죠. 그 뼈있는 농담에 속드들 알아챌 리 없는 예비 신부는 눈앞에 놓인 조각 케이크를 포크로 푹 떠먹더니 감탄사를 연발했다. 어머, 생크림이 하나도 안 느끼하고 텍스처가 너무 고급스러워요. 달기만 한 싸구려 크림이랑은 차원이 다르네요. 옆에 앉은 예비 신랑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다. 단맛이 과하지 않아서 저희 부모님들 혼주석 테이블에 올리기에 아주 딱이네요. 유진은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띤 채 펜을 들고 신랑 신부의 세부 요구 사항을 예약 장부에 꼼꼼하게 기록했다. 혼주석 및 메인 가족 테이블 인원수, 디저트 테이블은 하객 동선을 고려해 입구 좌측에 배치, 어르신들 입맛을 고려해 달지 않은 시트 베이스로 변경, 미취학 아동 하객을 위한 미니 컵케이크 수량 추가. 그녀의 펜 끝은 단 하나의 좌석 배치도 소홀히 넘기지 않고 완벽하게 세팅도를 그려나갔다. 수원의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공방 주방에 묵은 체증 같던 구형 오븐이 마침내 퇴역했다. 사실 그 오븐은 지난 봄 신우이 강은성의 예식 비용 대느라 눈물을 머금고 구매를 포기해야 했던 그 최신형 상업용 컨벡션 오븐이었다.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위자료와 예식장 위약금 잔액이 통장에 고스란히 꽂힌 날, 유진은 일말의 망설임 없이 현찰 일시불로 그 기계를 질러버렸다. 거대한 탑차를 몬 배송 기사들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문손잡이 코팅이 누렇게 벗겨지고 모서리가 거무튀튀하게 그을린 낡은 오븐을 카트에 실어 빼냈다. 유진이 빚더미에서 허덕이던 가장 처절했던 시절을 묵묵히 버텨준 녀석이었다. 직원 수빈이 한쪽 구석에 서서 못내 아쉬운 듯 입을 삐죽였다. 사장님, 이거 중고나라에 올리면 그래도 헐값에라도 팔릴 텐데 진짜 그냥 고물상에 넘기실 거예요? 유진은 카트에 실려나가는 고물 오븐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거칠게 마모된 문짝 모서리를 손끝으로 가볍게 쓸어내렸다. 가게 자리만 차지해 유진이 미련 없이 돌아섰다. 폐기물 스티커 붙여서 진짜 쓰레기가 가야 할 소각장으로 치워버려. 은빛으로 번쩍거리는 최신형 오븐이 설치를 마치고 첫 시운전을 위한 예열에 들어갔다. 수빈이 기대감에 부푼 얼굴로 갓배합을 끝낸 시트 반죽 팬을 밀어넣으며 뒤를 돌아보았다. 사장님, 대망의 새 오븐 첫 시운전인데 무슨 주문건부터 구울까요? 유진은 카운터에 가죽 양장본 예약 장부를 차르륵 펼쳤다. 다음 주 주말에 잡힌 아주 소박하고 예산도 빠듯한 스몰 웨딩건이었다. 예비 신부는 첫 상담 때부터 허세 부릴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그저 양가 가족들끼리 얼굴 맞대고 편안하게 식사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었다. 물론 디저트 테이블의 총괄 세팅은 유진이 100% 권한을 쥐고 있었고 결제금 전액 역시 양가 부모의 간섭 없이 신랑 신부 본인 명의의 계좌로 깔끔하게 완납된 상태였다. 그녀의 시선이 예약 장부에 적힌 메모에 머물렀다. 혼주 및 직계가족 메인석 8인, 친인척석은 좌우 양측으로 전면 배치. 유진은 펜을 집어들고
비굴한 여백에 아주 진하게 코멘트를 한 줄 더 덧붙였다. 웨딩홀 입구 정면에 양가 가족 전용 포토존 스페이스 확보할 것, 외부 하객 동선과 겹치지 않도록 바리케이드 설치. 어깨 너머로 장부를 기웃거리던 수빈이 의아한 듯 물었다. 사장님, 우리가 플래너도 아닌데 동선 통제 라인까지 장부에 다 적어두세요? 좀 오버 아닌가요? 아니, 적어도 유진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결혼식 날, 내 돈 내고 앉아있는 사람의 위치가 어디인지 명확히 선을 그어주는 건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그때 최신형 오븐의 디지털 패널에서 경쾌한 알림음이 울렸다. 완벽한 예열 온도를 알리는 첫 신호였다. 유진은 두꺼운 실리콘 방열 장갑을 끼고 오븐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폭발하듯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풍과 함께 구름처럼 부풀어 오른 케이크 시트의 달콤하고 압도적인 버터 향이 공방 안을 꽉 채웠다. 그녀는 뜨거운 팬의 양끝을 단단히 움켜쥐고 흔들림 없이 스펀지 케이크를 꺼내 중앙 작업대 한가운데에 보란 듯이 내려놓았다. 마침 출입문에 달린 종이 딸랑 울리며 예비부부 한 쌍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신부는 진열장 앞에서 멋쩍은 듯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물었다. 사장님, 바쁘신데 죄송해요. 저희 혹시 본식 당일 홀 가족석 테이블 위치도면 다시 한 번만 재확인할 수 있을까요? 친정엄마 자리가 단상에서 너무 멀리 배정되면 서운해하실까봐 마음이 쓰여서요. 유진은 방열 장갑을 벗어 던지고 예약 장부를 한 손에 든 채 흔쾌히 다가갔다. 그럼요, 얼마든지요. 그녀는 넓은 카운터 테이블 위에 좌석 배치도 도면을 활짝 펼치고 메인석 정중앙을 펜 끝으로 꾹 짚었다. 신부님 가족분들의 자리는 그날 식장 안에서 두 분이 가장 선명하게 내려다볼 수 있는 VIP 정중앙이어야만 합니다. 제가 그렇게 완벽하게 세팅해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엔드.